오늘은 9월 필라델피아 연원 제조업 활동 지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수치가 정말 급등락입니다. 이전은 마이너스 0.3, 그리고 9월 달은 23.2로 롤러코스터 저리 가라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지만 특히 신규 수주, 출하, 고용 등 여러가지 지표에 대해서 전월 대비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왜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필라델피아 지역 경기 전반에 상대적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 수치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높을 경우에는 경기가 상승세를 의미하고 0보다 낮을 경우에는 경기 불황세를 의미합니다. 필라델피아 연준 지역의 약 2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산출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250개의 제조업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전월 마이너스 0.3 대비 23.2로 아주 크게 상승했고요. 업황이 다시 엄청난 확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8월에 잠시 주춤했지만 추세 확장세로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세부 수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신규 수주와 출하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신규 수주가 마이너스 1.9에서 12.4로 정말 크게 상승했고요. 출하 역시 4.5에서 26.1로 초급등했습니다. 신규 수주의 응답 비율을 한번 보시면 41%가 증가했다. 그리고 29%가 감소했다고 얘기하고 증가하는 추세가 더 우세함을 알 수 있고요. 실제 주문 증가 비중이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출하는 왜 이렇게 초급등을 했냐? 출하 역시 응답 비중을 한번 보시면 감소했다가 17.9 그리고 증가했다가 44%입니다. 출하 급증 신호가 좋은 것은 실제 판매와 생산의 즉각 회복 신호입니다. 신규 수주와 출하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에서 단순 재고를 위해서 사재기 수요를 떠나서 실수요, 즉 생산에서 출하로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편차는 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용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5.9 대비 5.6으로 소폭 감소했고요. 응답 비율을 한번 보시면 고용 증가가 16%, 변화 없다는 게 74%, 감소했다는 게 10%. 즉 아직까지 다수의 기업들이 채용 확대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과 출하가 개선되었지만 기업들이 고용을 즉각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가동률을 올려서 대응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재기로 인해서 단기 수요 회복도 있지만 고용 확대에는 신중한 스탠스라는 겁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트럼프가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기 때문에 관망세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도 꺼리는 만큼 고용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고용은 관망세가 아주 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수치는 가격 상승 압박이 완화되었는데 66.8에서 46.8로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지만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 중입니다. 지불 가격 지수와 제품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지불 가격 지수는 66.8에서 46.8로 감소하면서 증가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49%가 비용 상승을 예견하고 있고 하지만 정말 증가 추세가 꺾였을까요? 9월 조사에서 49%는 비용 상승을 얘기하고 있고 48%는 변화가 없고 비용 하락에 대해서는 2%로 얘기했습니다. 즉 가격이 소폭 완화되긴 했지만 가격 상승 압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격 상승을 보고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 지수를 보시면 36.1에서 18.8로 크게 하락하면서 증가 추세가 역시 꺾였습니다. 하지만 응답 비율을 보면 감소보다 증가가 훨씬 많고요. 여전히 관망세가 짙은 78%입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이 아직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요. 자, 그러면 특별 설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석해보면 2025년 3분기 생산이 2025년 2분기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 같냐? 10% 이상 증가를 15%가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적은 수치지만
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23%입니다. 총 합계를 보면 거의 46%가 생산 증가를 전망했고요. 그럼 감소 전망을 한번 보시면 0에서 5%가 15.4%, 그리고 5에서 10%가 0%, 그리고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11% 정도. 합계를 계산하면 26.9% 기업이 생산 감소를 전망합니다. 즉 46%와 26%를 대비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올해 3분기 생산이 작년 2분기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변화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27%입니다. 즉 증가와 변화 없다, 감소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증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종이나 기업은 불확실성과 관세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도 역시 보여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에서 한번 보면 현재 2025년 3분기가 1년 전 2024년 3분기에 대해서 설비 가동률 비율이 어떻냐 한번 살펴보면 30에서 40% 구간이 작년 대비해서 감소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설비를 더 돌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60%에서 70% 구간이 29.6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작년보다 설비 가동률을 더 높인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나머지 비율은 크게 차이 없지만 가장 또 두드러지는 게 90%에서 100% 구간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설비 가동률을 극단적으로 낮게 돌리는 비율은 사라졌지만 반대로 100%가량 풀 가동하는 기업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고요.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설비 가동률을 적당히 돌리고 있고 풀 가동을 돌릴 만큼의 그런 강한 수요는 부족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지를 한번 보시면 현재 분기에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설비 가동률에 대해서 얼마나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는가. 즉 이 말을 쉽게 풀이해보면 기업들이 공장을 돌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요인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한번 보시면 전혀 제약이 아닌 게 압도적으로 높고요. 에너지 가격이나 공급은 거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역시 전혀 문제가 아니다. 돈 문제도 거의 제약 요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력 공급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제약 퍼센테이지가 18%에 달합니다. 전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해석해보면 인력 부족은 꽤 심각한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인력 문제를 어느 정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공급망은 크게 제약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약간의 부담은 조금씩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은 상당히 제약적인 요소가 많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거의 60% 가까운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공장 가동에 부담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들은 크게 없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돈보다는 사람과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장을 100% 못 돌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지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다음 3개월 동안 설비 가동률이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빠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일지 아니면 개선될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일단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이라고 얘기한 비중이 20%나 차지하고 그대로가 75%, 개선될 거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에너지 비용이나 공급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일 것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노동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개선과 악화가 동일 퍼센테이지고 현재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71%입니다. 즉 현재 기업들이 관세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도 꺼리고 해고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압도적으로 높고요. 개선보다는 악화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25%, 현재 유지가 53%, 개선될 것이라는 게 21%, 거의 노동 공급이랑 비슷하죠.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개선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개선될지 악화될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번 보시면 현상 유지가 거의 우세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으로는 에너지 시장과 그리고 불확실성이 약간 있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3개월간 제조업체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불확실성과 에너지, 우려해야 할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이 수치에 대해서 해석해보면 9월은 확실하게 회복 신호를 보였고 제조업 반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용 확대는 지체되고 있고요. 가격 상승 압력이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앞으로 가격 상승의 리스크와 고용 회복 지연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고용 지표와 관세 정책 그리고 트럼프의 향후 발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죠.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